임대차법 3개월. 광명 아파트 값이 김포보다 더 올랐다. 광명 재건축 집값도 들썩. 재건축하면 공급 나와서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신안산선 착공돼서 교통 때문에 뜬다. 다른 동네도 GTX도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드는 거죠. 신도시 후보 영순위 광명시흥 기대감은 벌써.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 영순위는 매번 나와요. 뭐 발표만 되면 매번 나와요. 광명시흥지구 MB 때 9만 가구 이상으로 택지지구를 만들었죠. 거의 뭐 신도시급이었죠. 그런데 누가 취소했어요? 다음 대통령이 취소했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 언제 나타난다? 뭐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신규 공급 부족 나타난다 자꾸 뭐 그 얘기 하고 있죠. 몇십만 늘려서 엄청나게 했죠. 근데 3기 신도시 때 왜 이야기됐는데 왜 반려됐어요? 이때 땅값을 띄어놔버리니 뭐 어느 정도 추진은 빨리 될 수 있겠지만 사업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영순위, 끊임없이 영순위. 자, 매매 전세가격지수 언제 떴어요? 7월 중순 전이죠. 임대차법 관련 없다는 거죠. 그 전부터 띄었다. 그리고 임대차법으로 재계약이라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값 슬슬 다시 올리고 있죠. 뭐 때문에? 재건축. 재건축 진행 잘 되면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전세가 왜 이렇게 올라요? 솔직히 분양대기죠. 하남처럼 교단 신도시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재건축 대형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미리 분양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거래량 엄청나게 오른다고 하는데 매매 거래량 어때요? 합산되더라도 12월보다는 줄은 걸로 보이죠. 해제 건수 나온 거 요것도 다 집계된 건 아닐 테고 아직까지 계약만 해놓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뛰었다. 광명은 담합 안 할 것 같죠? 광명도 담합 장난 아니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12월에 늘었다. 30대 매매 거래량이 늘었다. 명의 분산 가능성 높다는 거죠. 12월까지 안 넘기면 1월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2주택일 경우 12월에 넘겼으면은 뭐 10년, 5년 살았는데 요거 넘기고 요거 10년 여기 거주하고 있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못 받죠. 외적으로도 주택수 포함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수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털어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뭐 12월 달에 오 부동산 시장 이제 다시 살아난다. 1월 돼 보니까 바로 나오죠. 광명이야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다른 지역들 가봐요. 거래량 작살났지. 수도권 18만 가구 신규 택지 맨날 나오는 게 광명 하남이에요. 광명 시흥지구랑 하남 간북지구. 유력 후보지 또 광명 시흥지구 또 하남 간북지구. 맨날 3기 신도시 왜 제외됐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싸게 저렴하게 공급이 안 되는데 맨날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죠. 철산 주공 재건축 금 물살 타고 있대요. 재건축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광명 쪽에 뭐 철산 뭐 4단지 7단지는 이미 진행 중이고 8, 9단지는 이주 중이고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진행되죠.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 생활권이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택시 탔는데 부천에 가면 안 간다 그래요. 서울 택시가.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인데 괜찮으신가요? 물어보니까 몇몇 택시기사분은 광명은 물어보지 말고 그냥 타도 된대요. 서울 생활권이니까. 저렴하다면 살만하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광명은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분양이라도 저렴하게 나오면 거기라도 도전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 보면 가격 이렇게 뛰어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보면 어때요? 요 거래에서 갑자기 이런 거래가 말이 되느냐, 요런 거래에서 갑자기 이런 거래가 말이 되느냐. 재건축 사업성 떨어진다면서요.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성 떨어진다고 해서 재건축 가격이 팍팍 튀어요. 말이 돼요? 재건축 진행 안 되니까 공급 부족 일어날 거다.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고 재건축 투기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나 허구 고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 다 들어와서 수익성 낮춘다고 하더라도 더 올려도 남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업성이 떨어져요? 지금 같은 거품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지가 않죠. 거품 빠지면 사업성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재건축 아파트도 쭉 빠질 거다. 재건축이랑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거래되던 게 두 달 있다가 다 이렇게 거래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여기는 그냥 쭉쭉 계단이고 보면은 갑자기 막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몇 달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정도라 하더라도 갑자기 막 1억씩 띄우고 있는 거죠. 거래량은 줄었죠. 그런데 가격은 뜨고 있다. 진짜 끝물 거래라는 거지. 아, 왜 끝물이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끝물 안 와요? 부동산은 원래 오래 걸려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원래 거래량 감소 시작되면서 재작년부터 떨어졌어야 됐죠. 근데 금리 인하가 2019년에 1.25까지, 그 다음에 작년에 0.5까지 기준금리가. 그때 이야기했죠. 지금 사는 거 위험하다. 빚으로 사고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데 실물 경기는 침체되니까 버티지 못한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생각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들어가니까 올라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저금리로 해서 영끌을 계속 부추기는 언론들이 문제라고 그랬지. 신한삼성 착공 1년 25% 껑충. 말이 돼요? 착공 1년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런데 기준으로 마구 띄우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요 신한삼성? 강남이라도 지나가나요? 엄청나게 띄우고 있다. 거래 보세요. 12억에서 2천, 갑자기 또 8천 띄우고 여기서 또 7천 띄우고 있어요. 계단식 다 이러고 있죠. 갑자기 막 이렇게 계속 띄우고 있다. 저런 걸 거품이라고 하지 않고 뭐를 거품이라고 하죠? 최고의 재개발, 가성비 최고.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속도에 4.5억 투자해서 3억을 버는 셈. 매가는 8억 원, 완공은 11억 원.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저기 언론 신뢰도 굉장히 낮죠. 그리고 저런 경제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광고 지분이 최근에는 저런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 과거 자료지만 30% 가까이 됐고, 그러면서 특히 저 언론사는 뭐를 많이 했느냐. 왜 제가 매국 경제라고 많이 하냐면은 저 언론사는 과거 기사를 지금 와서 안 맞으면 지워요. 오른다고 할 때 오른다고 했던 기사들은 남아있고, 그거보다 더 늦게 나온 임원 때 오른다고 했다가 떨어지는 기사들은 들어가 보면 기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완전히 소스를 다 지워버릴 수는 없죠.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검색하면 제목은 남는데 들어가 보면 없다 기사가. 지들은 여태까지 맞은 척 하겠죠. 총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할까요? 공급 부족 난다면서요. 지금은 뭐 재개발보단 재건축 쪽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규제 심해가지고 추진 안 한다면서요. 방역법까지 입고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익이 남기 때문에. 얼마나 더 수익을 남겨주라고 규제 완화하라고 그래요 자꾸. 자, 앞으로도 분양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총 세대수 이만큼인데 일반 분양이 이만큼이에요. 한 8천여 세대 때려 부숴서 만 세대 맞는 거죠. 수공급은 거의 없는데 자꾸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라고 하죠. 하다못해 그리고 그 2,000세대 이때는 몇일 나가지고 쭉쭉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가 있겠어요? 인근에 전세, 월세 다시 돌아오겠죠. 회기. 거기다 추가로 2,000세대 공급이 들어오는데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하죠. 일반 분양 2,000세대 꽤 되죠. 저것도 빨리 광고해야죠. 돈 벌어야죠. 언론들은 이제는 사익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죠. 특히 부동산에 관련해선. 보면 어때요? 아니 세대수는 계속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왜 감소하고 있어요? 광명 서울 생활권인데 당연히 집값 너무 올라서. 거품이 그만큼 꼈다는 건 터졌을 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 그게 꺼지게 되면은 불이 더 강하게 훑고 지나간 자리는 그만큼 잿더미만 남는 거죠. 불이 덜 붙은 곳보다 강하게 붙은 곳일수록 잿더미만 남는다. 똑같아요. 불이 많이 붙은 곳일수록 터지면 작살나는 거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밀려나고 있고 너무 비싸고 수요는 줄어들죠. 그럼 근데 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들어오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할까요? 뻔하죠. 결론, 지금 광명에서 재개발, 재건축 엄청 추진한다고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전세가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가를 이용해서 매매가를 올리고 있고,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재건축 통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신축이랑 구축까지 가격 상승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 나갈 만큼 꽤나 많이 나갔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입주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이 입주하는데, 그리고 그만큼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꼈죠. 거품이 많이 끼게 될수록 나중에 떨어질 때는 더 무너진다는 거죠. 이미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공급 나오고 있잖아요. 늘어날 거죠 앞으로. 결국엔 다 뜬 만큼 빠져요. 과거에 버블7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그때도 결국엔 더 오르던데, 그때는 세계적으로 대출을 규제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리먼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거기다 갭투기라는 요소 때문에 오르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세 한번 받아주면 4년 해야 되고 갭투기하기 용이해진 상황 아니죠. 시중금리는 슬슬 오르고 있고 결정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봤을 때 10년 주기설 해가지고 한 4, 5년 떨어진 뒤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줄어있냐 지금보다. 그랬을 때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아작나도 상승할 여력이 있었지만 고등학생 때는 하다못해 20대 30대만 돼도 다리 부러지면 뼈가 붙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나이를 주면 60, 70대 정도 된 거죠. 다리 부러지면 붙어요 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더 위험한데 자전거 타다가 이번에는 아예 산악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치면 큰일 나는데 점점 더 위험한 걸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이 어떻게 터질지는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